3인3색 작전 타임의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국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파란불이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 코스피는 그래도 약보합권 수준에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조기준 코치가 생각하는 오늘장은 어떨까요? 시장의 이 흐름을 좀 진단 먼저 내려주시죠. 일단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폭등, 상승세가 네. 우리 시장에도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하락은 다들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악재는 이제 LG 엔솔의 이제 포드와 이제 계약 취소 건이 있어서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가 믿고 봤던 HBM 관련주들이 네.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HBM 관련주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그럼 2차 전지도 그다음에 HBM 반도체도 갈자리를 잃고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보호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갈 자금은 반도체를 가든 반도체에서 빠졌던 자금은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 이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주체들이 개인을 제외한 주체들이 매도를 하고 네.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약간은 방어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방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거래 없는 소외주들 위주의 매수세만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약세 기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디스가 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약간은 먼저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건지 당장 저도 지금 현재 생각하면서 반도체까지 꺾였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갈 곳이 자금이 지금 갈 곳을 네. 잃어서 지금 정치 테마라든가 개별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HBM 관련주로도 결국 의구심이 좀 생긴 오늘장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HBM 관련주에 대한 오늘의 의구심 이게 좀 길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금방 끝날 거다라고 보세요? 근데 HBM도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랑 더불어서 성장주였습니다. 굉장히 먼저 주가가 버블이 쌓여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쫓아와야 되는데 실적이 못 쫓아와 있고 뒤로 네. 후퇴하면서 물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HBM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나와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의구심은 한동안 더 될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중에 시총이 5조가 넘어서 6, 7조가 달하는 적이 최초의 이제 장비주였는데 그것을 못 지켰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에도 이제 당연히 실적을 들이댄다 그러면 조금은 조정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 오후장 전략 조기준 코치의 생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미래 산업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쪽은 어딜까요? 저는 그 미래 산업은 결국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AI와 로봇 쪽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로봇과 더불어 이제 과거에 로봇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직교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협동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까지는 저는 좀 먼 미래고 지금 다이나믹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순간에 온다면 휴머노이드가 이제 그렇게 빨리 온다면 더 빨라지겠지만 협동 로봇까지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 그다음에 엊그제 주말에 나왔더니 CJ 대한통운에서 물류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로봇이 이제 생산성을 늘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매출과 생산성 속도를 늘리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제 지금 이제 챗GPT가 촉발한 딥러닝.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확보를 하는 대학원에서 AI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다음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딥러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에 의한 AI 시장, 그래서 AI와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투자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주말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휴대폰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좀 귀찮긴 했지만 당연히 도와드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나이가 됐을 때 분명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로봇이 도로를 막 다니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말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 AI, 로봇에 집중하자라는 좀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 편입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관련한 종목 이야기 리뷰부터 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지난 10월 24일에 같이 매수를 하셨었어요.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거 정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갔습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각각 18에서 21%의 수익을 보여줬거든요. 향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카카오뱅크 페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세 시장에서도 지금 견조하거든요. 지금도 수급도 점점 좋아지고 외국인 매수와 그다음에 저도 매일같이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쓰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은행을 주력 계좌로 쓰고 있지만 은행을 쓰고 있지만은 곧 어느 순간에는 제가 보면 뱅크나 페이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삼성페이를 쓰지만 카카오페이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선물하기부터 시작해서 편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핸드폰을 쓰는 한은 제가 보면 카카오뱅크 페이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어차피 이렇게 바닥에서의 악재는 소화를 했고 물론 더 악재에 의해서 또 빠지겠지만 빠질 때마다 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페이 지금부터 모아가야 한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그러면 미래산업에 투자하자라는 오늘의 전략과 흡사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딥노이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의료용 AI 관련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집중할까요? 오늘 이제 AI 의료 관련 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JLK가 15% 정도 빠지면서 시장이 이 종목을 하락시키는데 JLK는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요. 부사장이란 두 분이 사회이사 두 분이 24만 주씩 5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 100억이나 되는 돈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가 사과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 이 사내 임원이 매도를 그렇게 큰 금액을 했다는 거는 악재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악재인데 이제 그 업종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데 딥노이드는 약간 저는 AI 영상 관련 주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딥노이드는 AI 의료 영상 관련 떠나서 산업하고 보안 AI 업체로 조금 이제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카테고리에 AI 의료 카테고리에 너무 묶여 있는데 여기가 2차 전지 비전 머신 비전 딥팩토리 수주도 했거든요. 75개 수주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 관련 AI 딥러닝, 딥뉴로 비급여 관련은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스마트 팩토리 비전 검사 시장이 10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수주가 최초로 AI 업체 중에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이제 여러 1,700개 넘어간 의료기관에서 여기가 이제 딥 관련해서 뉴로 같은 딥뉴로를 사용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17개 이상 이제 딥 AI 관련 세부 품목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품목 허가도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출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딥 시큐리티가 공항 그다음에 정통부,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경호처 이제 보안 검색도 수주했고, 그다음에 의료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보안 분야 업무 영역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비전 AI 의료 외에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딥노이드는 그쪽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가 2차 전지와 더불어 PCB 검사, 그다음에 텍스처 검사로 해서 웨이퍼 검사, 반도체까지 검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보안까지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의 이제 유상증자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500원대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28,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2,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딥노이드입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이었는데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AI 말고도 포트폴리오가 참 탄탄하다라는 부연 설명 있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열어볼까요? AI 그리고 로봇을 보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종목은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력 저희가 참 많이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근데 이게 보호의소 물량을 해소하면서 이제 150만 주가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매물이 다 나왔는데 이제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85만 주나 샀습니다. 다른 기타 법인도 다 팔고 그랬지만은 이제 결국엔 이게
외국인 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1.7%인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3%대거든요. 그래서 네. 시총이 2, 3조가 되는데 외국인 지분 로봇 산업인데도 1.7%다라는 건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2, 3조 넘어간 회사는 처음에 외국인들 팔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면 그때부터 재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글로벌 4위의 협동 로봇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이제 기술력이 뭐냐면 그 협동 로봇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H 시리즈에서 22에서 25kg까지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로봇은 이제 100kg, 200kg까지 들어가는 기본 로봇이 있는데 협동 로봇의 강점은 사람과 옆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쵸. 같이 협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른 기존의 로봇들은 옛날 과거의 로봇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차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교촌 FMB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과실을 따는 그 포도를 따는 네.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인력이 쓰는 로봇뿐만 아니라 교촌에서 저렇게 이제 닭을 튀기거나 교촌과 MOU도 체결했고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뿐만 아니라 커피부터 시작해서 용접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성장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이제 있으면 다 완벽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면 기술 발전이 더 많이 돼야 되고 더 미래 같고 제가 보면 빠른 시간 내에 협동 로봇으로서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이제 김밥 라면 로봇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MOU도 체결했고 해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32%, 68%가 해외 매출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가 이제 유니버설 로봇과 이제 판룩스라고 이제 1, 2위인데 이제 곧 3위로 여기가 4위인데 진급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로봇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판매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이 해외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여기는 38개국에 110개 지점, 1,500개 영어막, 두산 박회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룹사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고 AS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조그만 중소기업 협동 로봇하고는 다르다. 뭐 여러 T로 시작하는 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랑은 다르게 이제 해외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숫자가 찍힐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현재가에서 이제 4만 원대 매수하신 다음에 6만 원까지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38,000원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 번째 기준 종목이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4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저희 매수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 시장 진단 그리고 전략, 종목 공개까지 연이어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으로는 많은 분들이 짧다,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또 장 마감 이후에 조기준 코치가 무료 방송 시간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3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준 쓰고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늘 진짜 갈 곳이 이렇죠. 2차 전지도 무너졌고 HBM도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조기준 3시 40분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 내지 않습니다. 무료 방송이고요. 3시 40분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 3색 작전 타임 조기준 코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